예, 다 잊어버렸어요. 일단은 열기 불러오기 눌러서 뭐를 할 거냐면은 한글 2010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7장 가계부 만들기 소스라는 거죠. 가계부 만들기 소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재는 104페이지고요. 그러니까는 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볼게요.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몇 줄에 몇 칸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모자라면 탭키만 누르면 줄이 생겨요. 밑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니까는 그런 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불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맹이 글자 쓴 것만 지울 거냐, 표 자체를 없앨 거냐. 근데 표 자체도 지워라 그러면 홀라당 지워지니까 가면 갈수록 편해져요.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데, 위아래 지우고 늘리는 건 수월해요. 위아래는 옆이 문제죠. 옆으로 하나 더 늘리고 싶은데 옆 칸으로 늘리려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추가하기금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문제가 추가는 했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표 자체를 선택을 해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줄여야 돼. 근데 줄이려고 봤더니 앞에는 안 넘어가고 뒤에는 공간이 없고, 얘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그럴 때가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줄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삐져나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윤곽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것이 있어. 뭐 윤곽, 쪽 윤곽이라고 하는 게 여벽을 보는 건데, 여벽을 보는 상태에서 얘가 좀 보이면 줄이면 되고, 여벽을 안 보면은 알맹이만 보는 거니까 선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천상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가지고 얘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화면상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줄이는 방법론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줄여라 늘려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제일 난감해요, 사실은. 이제 키보드로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키보드로. 이제 키보드로 동원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 표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고 나서는요, F5번 키를 누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F5번 키. F5번 키를 한번 누르고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은 빨간 점이 생기면서 블럭이 되고,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좌우로 조절을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은 표 전체가 줄어들고 늘어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암기사항이고 숙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상 없이 문서가 작성이 끝났으면 이상이 없는데, 지출 옆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 표를 여기다 칸을 하나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뭐가 생기긴 생겼는데 안 보이니까, 피고란 옆에 뭐가 있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얘를 F5번 키 3번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면 이렇게 줄어 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줄이는 거를 마우스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놨는데 얘를 늘리거나 또는 좀 줄이거나, 보이는 상태에서 상관이 없지만 삐져나가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마우스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마우스로.
그땐 천상 키보드가 동원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1, 2 이렇게 쓰고 블럭을 잡고 A 눌러라 하는 거. A. 지금 104페이지 보시면 1하고 2를 쓰고 나서 블럭을 쭉 잡고 나서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지만 밑으로 내려 있는 거는 뭐 옆으로 되는 거나 이렇게 2 쓰고 블럭 잡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채우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에 가서 표 자동 채우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A라고 돼 있거든. A.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편하죠. 대부분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결이 돼요. 컴퓨터상에서는. 그래서 A 눌러라 그랬더니 A가 쭉 해가지고 예, 글자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월 여기 수 그러면 월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예. 아예 여기다가 채우기를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 이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난 이렇게 채우고 싶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거지. 여기다 1 쓰고 5 쓰고 블럭 잡고 A 누르면 그 숫자 간격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엑셀에는 원래 이런 기능이 있었으니까는. 예. 105페이지 내용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걸 좀 볼까요?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이 내용이었죠. 불러온 거 제 7장 가계부 만들기 소스라는 걸 이제 불러왔는데 책에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볼게요. 밑에 합계를 계산해야 돼. 합계. 여기 지금 지출은 써야 돼요. 책에 보면은 지출 내용 입력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04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뭐 지출이 98만원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 18만 5천원이고 여기는 5만 9천원이고 여기 9만 5천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새가 안 이뻐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많아 숫자가 300만원에 50만원이겠죠. 그렇죠. 500만원이 아니라 예. 이것도 숫자가 너무 이렇게 커서 제가 좀 다시 줄여놓을게요. 지금 뭐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는. 그런데 숫자가 여기다가 뭐 지출을 뭐 1000만원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합계란에다 합계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아래가 여기가 지금 합계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블럭 계산식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합계 눌러주면 되는 거죠. 합계. 합계가 알아서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합계는 명령에 의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요. 천 단위마다.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오른쪽 정렬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거죠. 오른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에 숫자가 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도 넣을 거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을까? 넣어라 그러면 알아서 천 단위마다 콤마 들어가고. 이게 좀 보기 좋죠. 얘가 가운데 정렬이면 어떨까요? 숫자는 보기 싫어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보기 좋아요. 근데 또 답답한 게 있죠. 너무 오른쪽 벽에 붙었잖아요. 조금 떨구면 좋을 텐데. 그럴 때 쓰는 게 여기에요. 이 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래시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왼쪽에.
제가 여기다 클릭하면 요 왼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생기고, 이쪽에 클릭하면 왼쪽에 오른쪽에 블럭을 다 잡으면 오른쪽 공간,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빨간 점이 이쪽에 와 있잖아요. 이 빨간 점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문제인데, 빨간 점이 있는 데가 현재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모래시계 같은 게 시작, 여기는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끄트머리에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거 있어요. 오각형인가? 얘를 왼쪽으로 살짝 당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점선 같은 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른쪽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했던 거냐면, 사실은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에 가시면 오른쪽에 여백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오른쪽 벽에. 얘를 5포인트 정도만 떨궈라 그러면은 오른쪽 떨어져요. 이렇게 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5포인트인지 10포인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이만큼 떨궈라 이거지. 너무 많이 떨구면 또 흉하죠. 적당선에서 해라 이게. 적당선에서 살짝만 띄우면 좀 그나마 보기 좋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맞춘다 이거지. 예. 그러면은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지금 104페이지에 번호 매기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합계라는 글자는 그냥 이렇게 합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해버리면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칸을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합치기 M이라고 있어요. M 머지라는 영어가 이것저것을 하나로 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믹싱이라는 말이 있죠. 믹서. 믹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머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외우기 편하면 돼요. 합하는 거 누르면 하나로 합해지고요. 요것도 합하면 되겠죠. 그런데 합해놓고 보니까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 104페이지 105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6월이라는 글자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6월이란 글자 왼쪽과 오른쪽과 위쪽에 줄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줄이 안 이뻐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여기 6월이란 글자 왼쪽에 요만큼 하고 오른쪽 요만큼 하고 위쪽은 줄을 가리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에서 선을 가리는 연습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이름은 요것도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아니면 말고 본래는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표가 아닌 것처럼 인위적으로 속여보는 거죠. 속여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빼는 거예요. 밖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밖에 넣어도 되는데 이 6월이라는 글자하고 이 표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떨구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몸이지, 한 몸.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합하는 거는 블럭 잡아서 M 누르시면 돼요. M 또는 오른쪽 눌러서 합치기 누르면 되고요. 자, 그래 놓고 요 표 셀 하나 칸칸 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을 선택을 해서 셀의 왼쪽 오른쪽 위쪽의 선을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셀은 선택이 안 돼요. 여러 개는 블럭 잡으면 되는데 하나는 블럭을 못 잡아요. 그냥은요. 그래서 여러 개를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F5번 키 누르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로 F5번을 누르는 것도 되지만은 여러 개를 블럭 잡고 여러 개를 블럭 잡아서 그 원하는 자리에다 클릭을 하면 걔만 다시 하나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테두리 및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각각의 셀마다 적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선 없음. 근데 선을 어디다 없앨 거냐면 왼쪽, 오른쪽,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요 왼쪽 여기 부분이죠. 왼쪽하고 여기 오른쪽. 그리고 6월이라는 글자가 있는 저 위쪽. 위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위쪽. 아래쪽은 하면 안 되겠죠? 아래쪽 하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줄이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흉하겠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선이 사라지고요. 클릭하면 빨간 점선은 보여요. 안내선이니까. 그러니까 선이 있었는데 가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선을 이제 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엔터를 한번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이렇게야. 엔터를 치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굳이 쓰지 말고 표 밖에다 쓰는 거하고 표 안에다 쓰는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그냥 붙일 거냐 떨굴 거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딜 보시냐면은 105페이지나 104페이지 보시면은 요 합계란 있잖아요. 합계란이요. 요 합계란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 보랏빛 색깔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죠. 블럭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각 셀마다 적용. 그 다음에 배경에 들어가서 색깔을 칠할 거냐. 여기서 보면 색깔을 칠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그럼 노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할 거냐, 아니면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 계열로 가 있죠? 하얀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라색, 뭐 분홍색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수직으로 갈 거냐, 수평으로 갈 거냐. 수평을 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흰색이고 아래가 이제 핑크색 나오는 거죠. 분홍색이. 예. 설정을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색이 번지듯이. 예.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며보는 거죠. 이제 6월로 끝나면 괜찮은데 7월도 필요하대. 7월도 필요하대. 그럼 7월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입력에 들어가서 또 표 만들어서 몇 줄에 몇 칸 만들어서 또 이거를 여기다 그리고 색깔 넣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얘를 통째 복사해서 밑에다 하나 붙여놓고 쓰면 어떻겠냐 이거지. 근데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얘를 6월 밑에다가 7월을 만드는데 표를 붙일 거냐, 6월 표하고 7월 표를 따로따로 만들 거냐, 하나의 표로 만들 거냐, 두 개로 나눠서 쓸 거냐. 그럼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계속 붙이면서 나갈 거냐, 아니면 6월달 표 밑에다가 따로 구분을 해서 만들 거냐 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는 지금 요 밑에다가, 요 표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뭐 색깔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복사. 복사는 우리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이기가 되나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었죠. 블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이기가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럼 밖에다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기가 되겠죠? 근데 이 밖에다 붙이기를 하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동네 따로, 윗동네, 아랫동네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셀, 마지막 줄 있잖아요. 마지막 줄. 마지막 줄에다 놓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추가하듯이,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붙이기를 누르면은, 아래쪽에다 붙일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래쪽에다 붙여라 그러면 이 6월달 밑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표가 늘어난 거예요. 아까는 표를 별도로 또 만든 거고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7월이라고 고치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두 덩이를 만들 거냐, 위에 6월달 표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7월달 거를 만드는데 길게 늘릴 거냐 이거지. 그래서 어디에다 붙일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 어디에다가. 만약에 주책 없이 요 수입란 글자에다 놓고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고 붙여라 그러면. 그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끼면 흉하니까는 마지막에다 놓고 붙여라 이거지. 마지막에다. 그래갖고 그 밑에 붙이니까는 찰떡 붙이듯이 착착 붙이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붙일 거냐는 건데, 책에서는 붙이는 방법이 별도로 붙인 게 아니라 아래다가 하나 더 그냥 꾸겨 넣듯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지금 그 10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8번 그림처럼 그렇게 아래쪽에다 붙여라 한 거죠. 아래쪽에. 그 다음에 이제는 7월달이니까 여기는 글자 있잖아요. 숫자 요거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쓰면 되겠죠. 뭐 주식비가 뭐 얼마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네. 여기에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바뀌네. 여기다 바꿨더니 여기 바뀌는 건 알겠는데 여기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공식이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커지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지워라 이렇게 돼 있어. 다 지워라. 다 지우고 또 여기다가 뭐 급여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150만원이 들어오던 뭐 여기 교통비가 뭐 월세 수익금이 뭐 50만원이 들어오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여기도 뭐 지출이 의료비가 무슨 뭐 5만원 나가든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놓고 블록 계산식에 의해서 합계를 구하면 이제 이쪽 거에 의한 따로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따로 계산이 나오고 여기도 쉼표가 지금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안 찍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른쪽 눌러서 또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넣을 거냐 이렇게 넣어주면 또 들어가고. 그럼 또 6월달 거 만들고 7월달 거 끝났으니까 또 7월달 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 클릭하고 이 동네에다가 아래다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또 하나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8월달 거 만들고 이 내용은 또 지우고 또 내용 고쳐 쓰고 그리고 또 합계 계산하고 그러면 7월달, 8월달, 9월달 게 계속 생기는데 이때 요 7월 앞에다가 엔터를 치면 8월 앞에다 엔터를 치면 위에 줄이 생겼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6월, 7월, 8월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엔터를 어디다 치냐에 따라서 절묘하게 마치 따로따로 작성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아니 밖에다가 따로 붙이면 안 됩니까? 하는 거야. 밖에도 해도 돼요. 밖에다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고쳐 쓰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너비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너비. 여기 번호 매겨진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얘는 한 몸이니까 한꺼번에 조절이 되지만 얘는 딴 몸이잖아요. 또 6월달 거 따로 만들고 7월달 거 또 따로 표를 일일이 딱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이게 통으로 하나니까, 한 통이니까 얘를 조절을 하면은 한꺼번에 조절이 되고, 얘도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조절이 되고, 비고란도 이렇게 줄이고 늘리면 한꺼번에 줄어들고 하니까 관리 차원 면에서는 편하고, 어떤 게 편한지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냐?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맞춰봐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6월달, 7월달, 뭐 또 9월달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금액이 여기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300만원 금액 면에서 한번 정렬하자 그러면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 잡았네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합계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합계는 빼고 도구에 가서 정렬. 이때 어떤 항목을 정렬할 거냐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책에 110페이지가 되겠죠. 세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할 건데 숫자를 기준으로 할 거다. 이게 숫자. 자, 며칠인지 날짜가 첫 번째 항목이고 항목이 두 번째 항목이고 수입이 세 번째 항목이고 지출이 네 번째 항목이에요. 예. 근데 세 번째 수입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숫자가 큰 애가 위에 올라와야 돼. 글자가 아니라 숫자가 012는 뭐예요? 작은 애가 위에 있는 거고 987은 큰 숫자가 위에 간다 이거지.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엄마 이를 우연문 좋아. 자, 다시 불러와 볼게요. 한글 2010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어? 2010에서 한번 해볼게요. 보기. 이렇게 해서 도구에 가서 정렬 세 번째 항목으로 역순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큰 숫자가 위에, 수입은 수입대로 따로,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이렇게. 여기서는 왜 안 됐을까? 다시 도구에 가서 정렬 세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문제가 있네요. 네. 2014 야매라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불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능 공부해 보는 거니까는 뭐 대개 2007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그걸 하시면 되지 뭐. 예.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뭐 정렬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같은 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오른쪽 비고라는 또 뭐 여러 줄을 또 합한 거죠. 그렇죠.
오른쪽엔 달력 나왔죠, 달력. 네. 달력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달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파일에 가서 새 문서 2014로 할게요. 자, 입력에 가서 표 만들기 누르면 이 표가 몇 줄인가부터 보세요. 제일 위에 1월이라고 하는 영어로 January 써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이네요. 제일 위에 월, 그 다음 줄에 요일, 그 다음에 달력 날짜 보이고 마지막에 메모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8줄이에요, 8줄. 그 다음에 몇 칸이죠? 7칸이지 뭐. 8줄에 7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들기 누르고 표가 만들어졌는데 제일 윗줄은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윗줄은 1월이라고 쓰는 거죠. 1월이라고. 얘는 이제 합해야지 뭐 이렇게 합해야지. 제일 아랫줄에 또 뭐가 들어가요? 메모 들어가잖아요. 메모. 또 합해야지. 여기다가 메모라고 쓰면 되지 뭐. 메모 이렇게. 메모라고 쓰고 엔터를 콩콩 눌러주면 줄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Sunday. 영어로 sun. 쓰지 말고 그냥 블럭 잡고 채우기 내용을 불러다 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여기 있네. 여기 Sunday, Monday가 Sunday, Monday 거기 아니라 여기 있네. 밑에 Sunday, Monday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밑에 있네. 밑에. 그렇죠?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내용에 가면은 저 아래쪽에 Sunday, Monday 색을 약자로 줄여 쓴 게 있을 거예요. 채우기 누르면 알아서 쫙 들어가죠. 얘는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그 다음 굵은 글자로 해주면 돼요. 굵은 글자. 글꼴은 이따 바꿔도 되고 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기는 1일, 2일, 그렇죠.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A. 여기는 6일, 여기는 7일인가요?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A. 한꺼번에 들어갔잖아. 여기는 앞에 두 개가 비어 있으니까 얘 한 줄을 따로 만들어야 돼. 1, 2라고 쓰고 1, 2라고 쓰고 요렇게 블럭 잡아서 A. 여기는 이제 6일, 여기는 7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는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6, 7, 8, 9, 10, 11, 12, 13 쭉 채워졌단 말이야. 마지막 두 개는 없는 날짜니까는 지우면 되죠. 지우는 거는 블럭 잡고 딜리트. 자, 이제 꾸며야 돼요. 여기 얘들이 높이가 좀 다르죠? 이 부분이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높아지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들이에요. 얘들은 숫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다 엔터 쳐야 되잖아. 그거는 안 되고 요렇게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표셀 속성이라고 있어요. 표셀 속성. 그럼 여기 셀을
표 안에 각각의 칸을 셀이라 그랬잖아요. 셀에 가면은 위쪽으로 올려라 그랬어. 위쪽에다 글자를 올려라 이거지. 보통 표 중간에 들어가는데 얘를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거든. 위로 올려라 그래 놓고 확 설정 누르면 다 올라가요. 이렇게. 메모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필요해서 엔터를 친 것 뿐이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숫자 1 써야죠. 숫자 1. 숫자 1을 쓰고 그 옆에는 한 칸 띄고 제뉴얼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1하고 한 칸 띄고 제뉴얼이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1이라는 글자는 크기가 크죠. 책에 보면은 뭐 제목은 둥근 휴먼 둥근 헤드라인 글꼴은 70으로 하시오, 속성은 진하게 하시오, 뭐 그 다음에 제뉴얼이는 글꼴을 20으로 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지금 책에는. 그런데 그거를 안 보더라도 얘는 글자가 클 거고 이렇게 클 거고 얘는 좀 덜 크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더 크게 해볼까? 더 크게. 책에서는 얼마큼 크게 하래요? 70이래 70. 겁나게 크네. 얘는 20이고. 근데 글꼴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글꼴은 글꼴은 묵직한 걸 해라 이거지. 뭐 윤고직도 좋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헤드라인 있잖아요. 휴먼 둥근 헤드라인 이런 걸 이용하면 굵직하게 나오니까. 휴먼 모음 T 같은 경우는 얇아요. 근데 얘는 뚱뚱하게 나오거든. 제목은 뚱뚱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제뉴얼이라는 글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 숫자 1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 1 옆에 보면 그림자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글자 모양에 가면,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면은 요런 그림자 같은 게 들어있나? 이렇게 그림자? 음영이 들어가 있어. 음영이.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글자를 꾸며야 되잖아요. 글자를 꾸미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에다 글자를 쓰는데 잘 보세요. 글자 자체를 나는 왼쪽에 넣을래, 오른쪽에 넣을래, 가운데 넣을래 하는 거, 요거는 서식에 가면 문단 모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문단. 또 왼쪽에 얼마큼 띄울래, 오른쪽을 띄울래 하는 거, 그게 문단 모양이고, 이 글자 자체의 크기를 난 크게 할래, 작게 할래, 글꼴은 뭐로 할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글자 모양이에요. 메뉴가 서로 달라요. 역할이. 글자 모양에 가면은 글꼴의 크기, 또 아까처럼 기울어뜨릴 건지 아니면 그림자를 넣을 건지, 그림자 넣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림자를 넣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제뉴얼이도 그림자를 넣을까? 이건 안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달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월달 달력을 내가 만들어서, 뭐 요즘 뭐 달력이 없어서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진 않겠지만, CCM 다이어리 아시죠? 속지 갈아 끼는 거. 예. 저도 만년 달력 그걸 쓰거든요. 만년 달력이 아니라 그 CCM 다이어리를 아주 예전에 제가 좋은 걸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속지만 가려요. 속지만 1년치. 그런데 어떨 때는 속지 사는 것도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린트 용지 있잖아요. 프린트 용지를 집어넣고 제가 인쇄를 해요. 프린트 용지 가로로 된 거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에다 하나를 넣고 사이에는 또 구멍 뚫어갖고 꿰야 되니까 가운데는 여백을 주고 그렇게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요. 인쇄를 해서 가운데 딱 접어가지고 구멍만 딱 맞춰갖고 뚫으면 되거든. 구멍 뚫는 건 있으니까는. 그래 그냥 프린터로 찍어서 전 달력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가 바뀌면 달력을 다 뜯어 고쳐야지. 자동으로 달력이 착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아래 한글은 자동으로 착 만들어진 달력이 없단 말이에요. 엑셀은 있어요. 엑셀은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학습자료실인가? 학습자료실 가시면은 여기 있네. 제일 밑에 세 번째 월별 일정표. 월별 일정표라 그래서 월 일정표 있죠? 얘를 제가 한번 압축을 풀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건데 월 일정표 요건데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건 만들어라고 하죠. 애를 썼습니다. 밑에 1월, 2월, 3월, 4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동으로 다 밑에 만들어져 있고요. 설정란에 가서 쓰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일 여기는 뭐 누구 생일이라고 쓰면 되고 요 앞에 111이라고 쓴 건 뭐냐면요 이게 휴일이란 뜻이에요. 휴일. 일요일은 자동으로 휴일이고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뭐 제삿날은 휴일은 아니죠. 대신에 달력에 제삿날이라고 들어가면 좋겠어. 9월 6일 날. 또 추석날은 9월 30일. 우리는 이번에 추석이 언제죠? 9월 27일이 추석이죠? 그럼 9월 27일이 잠깐만요. 9월 27일이 그렇고 9월 28일이 추석이고 9월 29일 9월 30일 그러면 이것도 정렬하면 돼요. 정렬 날짜별로 다시 정렬하면 월월이야? 잠깐만 블럭 잡아서 정렬이 왜 안돼? 다시 해야지. 그러면 여기 2012년도로 들어갔네. 여기 2015년도인데 주책이 만발을 했네. 1월 23일, 1월 24일, 2월 20일, 3월 1일, 3월 9일, 3월 14일, 4월 11일, 5월 5일, 5월 28일. 제가 이게 날짜 뭐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10월 1일, 10월 3일, 12월 19일, 12월 15일 이제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제대로 정렬이 됐죠. 그렇죠? 요날도 추석인데 요날도 휴일이고 요날도 휴일이에요. 4일간 휴일이에요. 이번에는. 예. 그러면 10월 1일은 뭐지? 국군의 날인가요? 국군의 날은 휴일이 아니죠? 그럼 빼고 그냥 국군의 날이라고 쓸래요. 그냥 국군의 날. 그 다음에 생일날은 휴일은 아니지만 생일이라고 들어가면 좋겠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휴일. 설날도 지금 요 날이 설날이 휴일이잖아요. 근데 앞뒤로 생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럼 9월달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9월달은 자 9월달 휴일이죠. 여기 썬데이 2015년 9월 맞죠? 추석이 이날이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9월 27일이 토요일인가? 만든 놈이 잘못 만들어 놈이다. 9월 27일이 여기 핸드폰에도 이 저기 그 일정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남의 생일이 자꾸 떠요. 그거 그 페이스북에서 뜨는 거. 예, 페이스북에 예, 그 연동이 돼서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9월 26일 날서부터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9월 26일 날이고 9월 27일이고 9월 28일이고 9월 29일이죠. 이렇게. 그러면 9월 달 가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돼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가 날짜를 바꿨잖아요. 아까요. 그 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은 휴일이고 한글날도 휴일이죠? 네, 한글날도. 그러면 10월 9일이죠? 10월 9일이 들어가야 돼.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 이날도 휴일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10월 달 걸 달력을 보면은 이제는 한글날이 자동으로 휴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랗게. 자동으로, 이 안에 프로그램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디 갔느냐, 요게 인쇄인가? 레코드 관리네. 잠깐만, 빠른 인쇄,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되면은, 달력이 10월 달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휴일이고, 일요일날은 휴일이고, 여기는 또, 개천절이 휴일이고, 한글날 휴일이고, 또 성탄절도 휴일이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성탄절날, 그때 대통령 선거하는 하고 이제 쉬는 하고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 같은데, 예. 국면에 대통령 하나죠. 내년이죠. 예, 요거는 이제 2002년, 12년도 거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는 빼야죠, 이제. 빼면, 당연히 12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선거 아까 체크되어 있던 거 이제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년 달력을 만든 거예요. 만년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 생일이다 누구 생일이다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이라고 쭉 들어가고 앞에 일이라고 쓰면은 되는 거고, 날짜는 올해 날짜로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2015년이죠? 자동으로 올해 날짜가 나와요. 이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날짜로 나와요. 현재 날짜로. 예. 2015년. 이게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날짜를 2016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2016년 8월 20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날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응? 8장 열어볼게요. 예, 불러오기 8장. 한글 2010에 있는 8장에 가서 가계부 수입 지출 소스, 요거네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수입란이 있는데 지출란이 보이는데 달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숫자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 숫자를 보면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본인은 높낮이가 쫙 나타난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118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그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높낮이가 딱 나타나죠. 3월달 지출 보세요. 빨간 거 뚝 떨어졌잖아요. 2월달은 4월달은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에서 쫙 그려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부러라도 그려라 이거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블록 잡으시고 나서 입력에 가서 차트. 예.
여기 가면은 표에 가도 차트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표에 가서 차트 누르세요 라고 돼 있고, 저는 입력에 가서 차트 누르세요 라고 했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럼 표가 없으면 맨땅에 헤딩은 안 되나? 그냥 빈종에서도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지운 거는 이렇게 그래프,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차트를 딱 집어넣으면은 쩐하니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 차트가 만들어진 거를요, 살짝 끌고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막 들락날락 이렇게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 좌우로 막 끌고 다니고, 표 위에다 딱 걸치면 표 위로 올라가고, 표 아래로 내려놓으면 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예,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표처럼 딱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 오른쪽에 엔터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걸 우리는 글자처럼 취급이라 그래요. 얘가 하나의 글자처럼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차트는 엔터 표시가 없어요. 끄트머리에. 이거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개체 속성. 아까 표에서는 표세 속성이라고 있었고, 표세 속성이 있었고, 차트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개체 속성이 있는데, 이때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개체 속성, 표가 아니라 차트에 가서,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순간 얘가 하나가 이제 글자처럼 이렇게 딱 고정돼요. 그래서 왼쪽 거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럼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차트도 클릭하고 늘리면 돼. 이렇게 늘려도 돼. 늘리면 늘어나. 표하고 비슷한 크기로 넓이를 조절해 줘도 돼요. 자, 이제 이거를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야 되잖아요. 118페이지에 꺾은 선 그래프로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는 거는 막대 그래프거든요.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무조건 얘는 막대 그래프가 돼요. 막대 그래프는 두 가지면 두 가지, 월별이면 월별로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서로 높낮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3월 같으면 뭐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적잖아요. 지출이 굉장히 적으니까 좋은 거지 이게. 근데 나는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월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좀 보고 싶거든.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꺾은 선이 있어요. 꺾은 선 여기 꺾은 선. 이 꺾은 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꺾은 선 되네. 여기 꺾은 선. 아까는 막대 그래프 했잖아요. 세로 막대 이거 했잖아요. 자, 차트를 클릭하면 위에 차트 메뉴가 떠요. 그럼 꺾은 선에 가서 꺾은 선 네 번째 거 있죠? 네 번째 거. 꺾은 선의 세 번째 거는 값이 보이는 거고, 꺾은 선에 가면은 세 번째는 값이 보이고 네 번째는 마디만 보이는 거예요. 마디만. 굳이 값을 볼 거냐? 필요하면 값을 보면 되고.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은 차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차트를 클릭하는 거하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달라요. 차트를 클릭한 거는 차트라는 애를 딱 만진 거야.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얘를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마법사라고 있어요. 마법사. 차트 마법사. 보이세요? 네. 예. 마법사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단계별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뭐 프로그램 설치하려 그러면 내가 뭐 막 입력해가지고 설치, 그럼 착 한 번만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취소. 그럼 다음 누르면 요렇게 설치할 겁니다. 다음, 취소. 그럼 다음 누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단계 나가는 거를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차트를 아까 세로 막대였는데 난 꺾은 손으로 할래 라는 거지. 꺾은 손으로.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요렇게 만들 거냐 이거야. 수입 지출을 이렇게 보일 거냐, 나는 열로 만들 거냐 이거지. 행으로 만들 거냐, 열로 만들 거냐 이거야. 근데 행은 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월별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꺾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행이 아니라 열로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눌러서 제목이 없으니까 1분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이라고 쓰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항목축과 갑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은 X축, Y축을 축이라 그래요. 지금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금액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월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축이라고 부르는데 X축, Y축이라면 어려워요. 숫자가 있으면 갑, 글자가 있으면 항목. 여기 지금 50만원, 400만원까지 숫자가 보이는 쪽이 갑축이에요. 갑축.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글자니까 항목축이에요. 항목축에는 월별이라고 쓰면 되겠고, 갑축에는 금액이라고 쓰면 되지 뭐. 책에는 단위가 원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지만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밑에는 월별하고 보이고 옆에는 금액하고 보인단 말이야. 제가 여기다 금액이라고 바꿨어요. 책에는 단위가 원이다라고 돼 있고 월별은 없는데 그냥 쓴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 범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범례. 이 범례가 책에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책에는 100만원부터 시작을 했어. 100만원 단위로 75만원씩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 100만원서부터 100만원 단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해봐야죠. 예. 이게 지금 범례잖아요. 범례. 예. 범례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 범례 자리를 더블 클릭을 하면 범례에 관한 메뉴가 떠요. 범례라고 하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범례 모양 해서 글자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위치에 가가지고 아래쪽 그러면 돼. 아래쪽. 오른쪽에 있던 애잖아 지금. 얘를 아래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얘가 아래로 쏙 가. 그런데 월별이라는 글자가 보기 싫으면 월별이라는 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월별이 왜 안 지워지지? 보이지 마라 그러면 되겠네 뭐. 다시 보세요. 지금 아까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법사에 들어가서 어떤 차트를 만들 건지 이런 걸 선택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항목축에는 아까 월별하고 썼잖아요. 이렇게 월별 이렇게 썼는데 이 월별이 보기 싫은 거라 그 월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일반적으로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면 그냥 더블 클릭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보이지 마라 그러면 안 보여. 보임만 해서 해제를 하면 안 보이죠. 빠져. 그 다음에 수입 지출에는 책에 보니까 우리 박스가 그려져 있죠. 박스가. 그럼 수입과 지출을 또 더블 클릭을 해. 그럼 아까 위치가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테두리를 둘러라 이거지. 테두리. 선 모양으로. 두 줄로 둘릴 건지 한 줄로 둘릴 건지는 마음대로 하면 되고, 두 줄로 해라 라고 하고 설정 누르면 두 줄이 그려지는 거죠. 얘를 한 줄로 해라 그러면 한 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쪽에 숫자. 이쪽 숫자가 문제야. 이쪽 숫자. 이쪽 숫자는 더블 클릭 해봤자 뭐가 안 나와요. 이 숫자는. 이때는 오른쪽 눌러보시면 축이라고 있어요. 축. 축에 가면 갑축이라는 게 있거든. 갑축. 네, 그럼 갑축에 가서 눈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최소값은 100만원이고 최대값은 400만원이고 눈금을 3개로 가면 어떨까? 3개 100만원 단위로 어떻게 왔냐면은요,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축 뭐 딴 데 가서도 축은 나와요. 축 갑축. 항목축은 글자가 있는 데잖아요. 갑축에 가서 비례라고 있어요. 비례가 아까 자동으로 돼 있었거든. 자동으로. 얘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100만원서부터 400만원까지로 바꾸겠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400만원은 맞는데 최소값을 100만원으로 바꾸시고 눈금을 8개가 아니라 3개로 만들면 100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만약에 0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0서부터 시작하면 눈금이 4개 와야지. 4개. 그래 이렇게 나가겠고,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눈금을 4개 만들면 어정쩡하지. 이렇게. 그때 눈금을 3개로 만들어야지. 3개.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6개로 보면 어떻게 돼요? 6개로 보면은 50만원 단위로 보이는데 너무 많고 3개로만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요, 한컴 이 아래 한글을 개발한 한컴사 사장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차트는 엑셀을 못 따라갑니다. 차트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편한 게 엑셀이에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차트가 제일 편해요. 해보면 아주 딱 정해져 있어. 법으로 정한 것처럼 룰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요, 엑셀에 있는 차트나 파워포인트 차트나 어차피 차트는 똑같아요. 같은 회사 거니까. 근데 일목요연해 룰이. 근데 아래 한글은 어떨 때는 더블 클릭, 어떨 때는 오른쪽 다 달랐잖아요. 엑셀은 그런 게 좀 덜해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근데 아래 한글에 있는 차트는 아무리 이쁜 마음을 갖고 하려 그래도 짜증이 예, 경험상 해보면 예,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차트 자체를. 그러면 지금 대충 봤더라도 이거 뭐야, 지출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 야, 3월달은 많이 내려갔네. 수입은 살짝 내려갔다가 또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보면 금액이 350만원 알겠는데 360만원 알겠는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야. 위아래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를 보는 순간 탁 그림이 나타나니까 아주 편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 차트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 119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를 블럭 잡아서 차트 메뉴상에 있는 표 메뉴상에 있는 차트를 누른다. 또는 입력에 가서 차트를 누른다. 이렇게 했어요. 차트 만들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러면 아래에서 내려와요. 아까 우리 끌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라 그러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펼쳐주면 위에 있는 거랑 겉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기를 좀 조절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근데 보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메뉴가 저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뉴들이 차트를 선택했을 때 메뉴하고 차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메뉴하고 달라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일반 메뉴들이 다 멈춰버려요. 메뉴가 다 멈춰요. 근데 차트 자체만 클릭만 해놓으면 메뉴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오로지 차트 메뉴만, 여기는 차트 메뉴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가 어디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앞에 마법사가 없죠. 그렇죠.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만든다는 게 조금은 초보자들은 못해. 본래는 컴퓨터는요, 오른쪽 누르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메뉴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잘 하실 줄 아시려면 초보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 마법사 들어와서 어떤 차트로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꺾은 선을 할 거다. 꺾은 선에 마디가 꺾여 있는 거를 쓸 건지, 그냥 꺾이기만 할 건지, 값이 보이게 할 건지, 어떤 거로 할 거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눈금선 같은 거를 보이게 할 거냐, 얘는 눈금선이 없는 거고, 요런 거로 하고 다음 누르면, 그 다음에 행으로 할 거냐 열로 할 거냐, 행이냐 열이냐. 그 다음 눌러서 이제 제목은 1분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 뭐 이런 식으로 뭐 길게 쓰든지 짧게 쓰든지 하면 되고, 이때 뭐 항목축은 글인데 여기 글자 월이고 갑축은 숫자인데 이거를 값을 넣을 거냐 글자를 쓸 거냐 메시지를, 이게 뭐 금액인지 원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을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놔도 돼요. 아예 처음부터. 배경 색깔을 넣을 거냐 이거야. 배경 색깔을 넣을 거냐 이거지. 이렇게 넣을 거냐 이거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에이 안 넣어 그럼 안 빠지는 거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 밑에다가 여기다 차트에다가 값을 넣을 거냐, 에이 안 넣어도 돼 그럼 빼면 되고. 그럼 다 했잖아요. 그럼 확인 누르면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좀 보기 싫으니까는 축에 가서, 항목축은 글자고 갑축이 숫자니까 갑축을 선택을 해서 비례 와가지고, 비례 와서 얘를 100만원서부터 1000만원이고 100만원서부터 눈금은 3개로 만들겠다 이거지. 설정 누르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으니까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에 가서, 이 숫자 값에 가서 뭐를 바꾸는 게 있나요? 특별히 뭐 여기는 없네. 예. 해서 만들어 주면은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약간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이제 표하고 차트가 같이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22페이지 법례를 아래로 내려라. 법례가 아래로 내려갔고, 예. 그 다음에 표식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마디 끊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뱅이 네모 같은 마디가 있는데 그런 마디를 표식을 보일 거냐 말 거냐. 안 보여라 그러면 안 보이고,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고. 그런데 그거를 나는 바꾸고 싶어. 별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별 모양이 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글귀는 크기는 굉장히 크게 커졌잖아요. 이렇게요. 내 맘이지 뭐. 얘는 또 서러워하지. 그럼 얘는 또 해가지고 표식에 가서 사용자 정의로 가서 색깔은 파란색을 선택하고 다이아몬드형으로 좀 크게 해볼까요? 커졌네 이렇게. 예.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촌스럽지만 뭐 모양 일부러 만든 거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차트는요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거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차트 이것만 있어도 되잖아. 오랫동안 지켜보면 숫자 값이 보이거든. 금액이 수입이 적었네. 늘긴 늘었어. 지출이 이때는 적었네. 근데 지출이 많아졌네. 내가 다음에는 지출을 줄여야 되겠네 라고 자기 혼자 생각이 돼요. 근데 사장님은 급하거든. 사장님은 차트를 보여줘야 금방 빨리 보실 수가 있어. 그래서 차트는 내가 볼 게 아니라 사장님 보실 거거든. 사장님 보시기 좋게끔 잘 만들면 돼요. 예. 이런 거는요 엑셀에서도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계부를 운영하는데 가계부는 애엄마가 쓰고요.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양이 맞나? 안 열리네. 네, 나왔다 여기. 자 보세요. 전기요금 나오는 거고요. 가스요금 나오는 거고요. 수요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달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고지서가 나오면 저 꼭대기에다가 관리비가 얼마나 하고 뭐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엔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다 이제 숫자만 쓰면 고지서에 있는 금액만 쓰면 알아서 그래프가 쫙쫙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죠?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의 피크 때가 언제일까? 요때 피크 때가 10월달인 거 봐요. 10월달. 10월달이니까는 8월달이나 9월달 요금이죠. 뭐 10월달 고지서니까 아무래도 선풍기 많이 돌리잖아.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요때는 어째? 요때는 되게 낮죠. 그렇죠. 여기. 이거는 얘는 또 7월달 요금이니까 5월달 요금인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3월달이야. 들쑥날쑥하네요. 예, 요금이 들쑥날쑥해. 요때는 언제야? 요거. 적게 냈을 때는 4만원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었고, 많이 낼 때는 10만원도 나왔어봐. 10만원 넘게 나왔나봐요. 이때 뭐 했지? 집에서? 전기 갖고 장난쳤나?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지? 가스는 딱 나타나죠? 높을 때가 이렇게 주기별로 나타나고, 낮을 때가 있잖아요, 낮을 때는 뭐, 여름철에는 가스 안 쓰잖아요. 밥 해 먹는 것도 안 먹는데? 불 켜면 덥다고 애엄마가 밥을 안 해요. 찌개도 안 해.
그냥 김치 있는 거 꺼내갖고 먹으래.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하지. 김치 갖고는 안 된다. 뭐라도 하나 더 꺼내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스 요금이 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때는 겨울철인 것 같아, 겨울철. 그렇지, 2월달. 1월달 요금이니까, 난방 때문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장 많을 때는 20만원대까지 넘게 나왔네, 20만원. 와.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뭐, 겨울에는 수도 잘 안 쓰잖아요. 여름에는 막 더우니까 막 물 뒤집어 쓰느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서 엑셀에는 이 기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직전 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직전 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지난달에 비해서 1,500원, 1,600원 3,200원 더 나온 거야. 지난달에 비해서. 요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1,200원 내려간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 요금이 나오면 제가 기록을 하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 요금이 뭐 6만원 나왔다. 그러면 6,000원 더 썼다 하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제가 여기다 프로그램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예 다. 프로그램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엑셀에는 참 그런 기능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편리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아니까는 이제. 예. 그래서 아까 그 만년 달력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고. 아리안글은 그런 기능은 잼뱅 한 개도 없잖아요. 오로지 키보드로 그리고 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예쁘게는 꾸밀 수가 있어요. 엑셀은 예쁘게 꾸미는 게 좀 아직 그래요. 예. 지금 뭐 127페이지 보면은 차트에 배경도 집어넣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차트의 배경을 색깔을 뭐로 넣을 거냐 뭐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있는데 과연 이걸 할까?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어. 그림으로 채우는데 볼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채울 건가?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 없는데?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그림으로 채우라 그랬는데 이 그림 채우는 기능이 BMP WMF 누가 요즘 BMP 써요? JPG나 PNG 쓰지? 그러니까는 그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는 예. PNG나 뭐 이게 이런 걸로 그 PNG가 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열어보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거. PNG요? 아, PNG가 아니라 PDF? PDF? 아, 예. 그래요.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죠. 지금 여기에는 차트 배경으로 집어넣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그림이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그라데이션 같은 걸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오 괜찮을 것 같아. 뭐 수직으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옆으로 거기서 옆으로 펼쳐지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색깔로 다 칠해버려도 되지. 이건 너무했다. 예. 없애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요. 이걸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유로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문서가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서가 들어가면 이 문서를 누군가 열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아리안글이 없는 사람도 있죠. 미국 사람들은 아리안글 안 쓰잖아요. 엑셀.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만 아리안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리안글이 없는 사람들은 아리안글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 저장할 때 여기 보면 PDF로 저장하라는 게 있어요. PDF로 저장을 시키면 네, 저장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아크로벳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PDF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PDF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아도비사에서 만든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다 작동이 돼요. 예. 근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PDF 파일 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여기 아이콘이 보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이콘이 죽어 있다고. 요런 거는 아이콘이 살아 있으니까 얘가 그림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죽어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 강의실에선 열려요. 지금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이걸 딴 사람이 고치지는 못해도, 이걸 고칠 수는 없어도 보는 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황 선생님 댁에서 만약에 이거를 본다 그러는데 안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아도비 리더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대부분 많이 공통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공부방에 있나요? 잠깐만. 여기 있네. 공부방에도 있어요. 공부방에도 가보시면 공지사항 두 번째가 아크로벳 리더 최신 버전이라고 써 있어요.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요거 얘를 하거나 뭐 여기 빨간색 얘를 누르거나 누르면 빠른 설치 여기도 있죠. 이게 빠른 설치가 여기 있는 그림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아도비 회사로 들어가요. 아도비 회사로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설치하실 때 얘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설치하시면 딱 돼요. 다 링크를 연결을 해놨어요. 아니면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긴 글자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바로 그냥 다운로드가 되면서 실행을 해버리면 돼요. 설치해버리면 돼요.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설치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아도비 리더에서 툴바 같은 거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한 거고, 요거 누르면 아까 툴바 창 떴잖아요. 뭐 설치하라고 이런 거 옵션에 가면 이거 이런 거 이건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또 알아서 지가 업데이트 다 해줘요. 업그레이드 다 해주니까 그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PDF 파일을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용 PDF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PDF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도 설치하시면 되지. 이것도 있어요. 최근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MS에 들어갔더니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끔 떴어요. 엑셀을 제가 실행하면은요, 엑셀이 떠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열면은요, 엑셀 창이 뜨면서 엑셀 문서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엑셀 다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좋은 세상이야.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신 김에 play.google.com 이게 플레이 스토어잖아요.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MS라고 검색해 보시면 MS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려나? 볼게요. MS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엑셀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엑셀하고 연관된 파워포인트도 나올 거고 저게 딱 느리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하시면 오늘 작정하고 느리네. 댁에서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두 개는 설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작성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조그만 화면 가지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만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낸 파일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여행을 하다가도 출장 가면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다시 차트로 들어가서 지금 126쪽과 127쪽에 보면은 이제 차트를 꾸미고 배경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128쪽에 약간 분홍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129쪽에 나와 있는 실업자 현황. 취업자 현황을 써야지. 왜 실업자 현황을 써놨어? 안 그래도 좀 실업자들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요. 여자도 꾸준히 늘고 실업자가, 남자도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숫자를 보면 잘 몰라.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보면서 여자는 계속 꾸준히 늘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130페이지도 한번 해보세요. 130페이지는 5년 그래프로 보고 있죠. 거기 보니까는 왼쪽 녹색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빨간색 부분은 좀 좁고요. 피자를 쪼개듯이 쪼개놓은 것처럼 색깔이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은 뭐냐면은요, 오른쪽은 2008년에 비해서 2011년 가면 갈수록 커피 수입 현황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커피 수입 현황이 색깔별로 다르죠. 브라질 커피, 콜롬비아 커피, 뭐 페루 커피 해가지고 바뀌는데 전체 제일 꼭대기가 총합이에요. 총합. 총계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아기자기하게 뭐 꾸미는 거를 해볼 거예요. 사실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해보지만은 약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약도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이쪽 동네인데 집들이를 합니다. 와보세요 라고 해서 약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대충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그렸단 말이야. 대충. 근데 요즘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 네이버에 하면 지도 있잖아요. 네. 지도 서비스에 보면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 뭐 어디 지하철역 어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지도를 캡처해서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편하지. 그래서 캡처하고 꾸미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야지. 여기 있는 그림 그리는 기능도 조금은 배워야 되겠지만은 약도를 우리가 지도를 네이버의 지도를 가져와서 잘라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하고 동글뱅이도 칠해야 되고 화살표도 찍 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 메모도 해야 되니까 지도에다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